달러가 이전에는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신뢰를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7년, 18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뭐 좋아져도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어떤 네. 점수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결국 2017년, 18년 이 과정 우리가 뭐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면 이 네.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뭔가 경제 자체가 조금 변화된 부분으로 갔고요.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중국에 내줬던 주도권 자체를 이제 찾아오면서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레벨업됐다는 표현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가 2000년대 또 2010년대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달러가 상당 부분 이제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자체는 뭐 중국 경기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역설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가 상당히 후퇴했다라는 부분도 원화에는 네. 좀 약세 요인인 거고 또 하나 사실 좀 내부적인 문제를 좀 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죠. 팬데믹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기스가 났다라고 할까요? 뭔가 네. 조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 동력 자체가 조금 약화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최근에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그 차트에도 준비돼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쌍둥이 적자가 이 쌍둥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미국 얘기할 때 경상하고 재정 수지 적자를 합해서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게 이 쌍둥이 적자가 저는 이런 용어를 쓸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네. 쌍둥이 적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경상수지가 조금 이제 최근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 하지만 재정 쪽에서 지금 적자 규모 자체가 커졌기 네. 때문에 지금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쌍둥이 적자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원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세 압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세로 가기가 상당히 그 펀더멘탈하게 봐서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 이후에 물론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가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많이 쓴 부분들이 뭐 불가피하게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재정 수지가 항상 우리는 재정 수지하면 플러스를 생각했었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재정 수지가 이제 그 적자로 사실은 돌아선 상황들이고 경상 수지는 뭐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전의 정상화 수준을 회복을 못하면서 이 두 개가 이제 적자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의미에서 원화 환율 자체가 이전의 레벨대를 복귀하기가 그렇게 네. 쉽지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 레벨대 말씀하신 1,100원대 레벨대로 가기에는 네.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내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조금은 1,200원 초반도 사실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1,200원 초반도 쉽지 않다고요. 1,200 한 중반 정도 우리나라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1,200 중반 정도가 적정 레벨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좀 이렇게 귀에 강하게 좀 꽂혔던 게 미국은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 금융위기 이후로 특히 네.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그렇죠. 점이 있었던 네, 게 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황금 환율이라고 많이 그걸 얘기를 했었었어요. 1,120원에서 1,160원 사이. 이 정도면 수출하는 데도 크게 부담이 없고 수입에는 더더욱 부담이 없고 딱 적당하다. 그런 정도가 한 10년 가까이 갔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때 레벨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당분간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근데 그 시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조금 그냥 강대국이지 경제로서는 이제 좀 주인공 자리를 중국이나 이런 데로 넘겨준 거 아니냐는 컨센서스가 좀 강하게 있었는데 그게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리고 또 팬데믹 전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중국이 어디로 봐도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미국이 다시 또 주연을 맡아서 예, 그리고 리쇼어링까지 하면서 지금 뭐 다른 조연들의 그 비중까지 막 축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경상과 재정 합쳐도 적자인 좀 그런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모습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네, 네, 그 상태로 우리가 네. 내년도 맞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내년에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거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도 뭐 흑자폭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재정 수지도 뭐 재정 수지는 이제 내년에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워낙 지금 세수가 잘 안 되는 입장이니까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기업 활동하고도 연관된 부분들이어서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될지가 조금 관건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쌍둥이 적자라는 부분이 개선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뭐 내년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거기에 원인에는 사실은 뭐 뭐라 하더라도 제가 뭐 자주 와서 예를 들어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결국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무역 수지라든지 뭐 경상 수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그러한 것들이 원화의 어떤 강세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를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결국 미국이 변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또 그 과정 속에 달러가 왜 강세냐? 뭐 단적으로 해서 팬데믹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미국 연준이 돈을 풀었고 양적 완화를 했고 네. 뭐 팬데믹 돈을 풀었지만 그 후에는 계속 좀 돈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나서는 계속 미국이 달러를 계속 풀어댔고 지금은 달러를 여하튼 계속해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달러의 어떤 가치라는 부분 자체가 그 단순 하나의 어떤 정책만으로도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달러의 어떤 흐름 자체도 당분간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급격한 약세로 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원화도 이전의 어떤 황금 레벨 어떤 그러한 수준으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수급적으로 하나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WGBI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 국제 지수에 이제 편입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올 가을쯤에 이제 가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됐고 해서 내년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그것이 이제 가입이 되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WGBI라는 그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자금들 자체가 국내에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네. 수급적으로 상당히 조금 이제 달러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화의 어떤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네. 수급적인 어떤 좀 이벤트는 좀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이 좀 원화의 어떤 레벨을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성장이란 부분 자체가 회복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원화 가치 자체가 1,200원 이하로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인구 사이클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원화의 좀 약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요인이 크겠죠.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뭐 우리가 엔화의 그 모습을 보듯이 원화도 조금 그러한 모습을 좀 따라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들이 좀 보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좀 기대 요인들도 있고 약간 불안 요인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있고 예. 중국이 계속 좀 저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WGBI 지수 편입되는 거는 일단 달러가 좀 풍부하게 들어오는 거에 네. 있어서는 좀 긍정 요인이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뭐 반도체 경기 같은 것도 바닥을 탈출했다고 하고요.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봤을 때 1,300원보다는 싸질 거다 달러가 내년에. 예, 뭐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달러 스마일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이제 달러가 강세되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달러 강세보다는 경기 침체에 가서 달러 강세될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더 많죠. 이제 네.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하면 네. 달러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세 쪽에서 아까 달러 스마일의 어떤 그 중간 쪽에서 움직일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금들 자체가 미국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사실은 이머징 뭐 이러한 쪽 위험 자산 쪽으로 사실은 흘러갈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은 네. 좀 있을 거로 보여서 그것이 뭐 국내 쪽에도 이제 뭐 외국인이 사실 그동안 상당 부분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다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뭐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기여를 할 거고 또 경기에도 사실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경기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국내 경기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내년에 사실은 뭐 우리가 저성장 뭐 저도 사실은 뭐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 조금 긍정적인 건 내년에 주요국 중에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나라가 네. 거의 유일 몇 개 안 되는 국가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기저효과가 있다 뭐 하다 하더라도 올해보다 성장률이 배 이상 사실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뭐 주식시장도 그거를 따라가겠죠. 그거를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내년에 미국 경기 자체가 조건들이 있죠. 미국이 이제 연착륙을 하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금리를 내려주고 달러 자체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중간 달러의 어떤 그 약세 쪽으로 좀 간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 뭐 주변 환경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좀 다가갈 수 있어서 성장만 조금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진짜 잘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수출도 수출이지만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상반기에 뭐 정부도 뭐 최근에 ELS 뭐 대책 뭐 이러한 어떤 네. TF 팀도 꾸리고 뭐 이러한 손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라든지 뭐 이러한 ELS 손실 같은 경우로 인한 내수 경기 자체가 다시 상처받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수출 경기 뭐 중요하죠. 수출 네. 경기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결국에서 이 주가가 좋았던 나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다 내수 경기 자체가 뛰어받친 네. 나라가 대부분 다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수 경기 자체를 조금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업이나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단순하게 뭐 수출 경기는 사실 천수답인 거고요. 네. 뭐 결국은 밖에가 좋아지는 네. 거고 뭐 뭔가 내수 쪽에서 어떤 각종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수 경기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그게 조금 우리가 조금 그런 리스크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더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